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1%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1.4% 하락,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 빠졌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다 내렸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의 움직임은 저가를 이탈하기 약간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저가를 이탈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금융 위기급의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이탈하고 4만 원을 이탈하는 이런 폭락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죠. 이때 당시 8월 달, 그쵸? 시장 폭락 나왔을 때 미증시도 같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미증시가 같이 폭락을 했을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었었죠. 이때 한국 시장도 같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5일 날 코스피는 하루에 10.8% 저가가 찍히는 정말 큰 투매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미증시는 그 이후에 회복 구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냈죠. 미국 기업들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 경기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에서 시스템 리스크다, 신용위기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까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절대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지금 한국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런 위험성, 그쵸? 그리고 여기 정치적인 위험이나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늦게 낮춘다 그랬죠.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1년 또는 22년처럼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늦게 낮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달러 가격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그쵸? 여기 보시면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70원대, 장중에는 1480원까지 올라가는 조금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삼성전자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12월 달에 한국 시장은, 그쵸? 한국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진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시장에 있는 모든 리스크가 다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것에 대한 가격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 5만 원 초반대 주가다. 여기서 5만 원을 이탈하고 4만 원대로 들어가고 다시 3만 원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미국에서 경기 침체 이상의 무언가 시스템 리스크적인 요소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부터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주도주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말고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올해가 이제 다 끝나가죠. 24년도가 다 끝나가는데, 24년도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보니까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쏠림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연초에는 삼성전자도 물론 강세를 보였지만 하이닉스 쪽으로, 그쵸? 시세가 조금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HBM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한 템포를 놓쳤고, 그리고 세대별로도 HBM 세대별로도 한 템포가 늦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고, 이걸 따라 잡으려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짧아도 1, 2년 걸릴 거예요. 이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할 때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하이닉스가 AI 시대의 붐을 맞아서 대략 한 4배에서 5배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 시기 동안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삼성전자는 100%의 상승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5만 원 초반부터 시작해서 고가를 따지면 9만 원이 채 못 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하이닉스는 대략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에서 25만 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4배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죠. 실적에 대한 성장폭도 그만큼 충분히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동일한 시점에서 하락 구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하락폭은 여기 삼성전자가 더 크죠. 자,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의 상황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어떤 종목이 먼저 가겠느냐?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하이닉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겠느냐? 그건 하이닉스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장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업들,
즉 그런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훨씬 더 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에 프리미엄을 더 많이 줍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엔비디아는 10배 이상 상승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대한 폭도 하이닉스보다 적습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이닉스로 이동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성장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을 이상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 금액을 높여야 되는 전략을 만들어야 돼요. 자, 저는 항상 주도주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실제 제 매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주도주를 하는 이유는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고요. 수익이 빨리 발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수익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분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 높이 사고 어떤 건 싼 종목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분산 투자 개념에서 봤을 때는요. 주도 업종을 내가 골라놓고 본 이후에 그쵸? 그리고 나서 내가 주도 업종이 골라져 있으면 그 안에서 1등주와 2등주를 번갈아 가면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같이 매수하는 전략을 꾸준하게 이어가야 돼요. 왜? 요즘에는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이고 아니면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도 동일하게 도드라져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하이닉스가 상반기에는 강했고 물론 삼성전자도 좀 강했지만 하이닉스보다는 좀 약했죠. 근데 여기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2월과 3월 달에 강세를 보였었던 알테오젠을 뒤로 해서요. 뭐 유한양행, 리가캠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 모두 연말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4분기까지 강세를 보였어요. 물론 11월 달 들어서 조정을 좀 받았고 12월 달에 계엄이라는 큰 악재를 맞으면서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올라가는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즉 주도주를 잡기 위해선 신고가 매매를 해야 돼요. 하지만 삼성전자급의 종목이 이렇게 싼 가격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PBR 기준, 그쵸? 장부 가치 기준 0.8배 수준에 있을 때는 시장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가격대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뭐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1,500원은 보고 올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삼성전자는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왜? 삼성전자가 성장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아직까지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다시 AI 시대에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 그렇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HBM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 그쵸 브로드컴이 하이닉스 쪽으로 그리고 또 삼성전자 쪽으로 이 두 기업 모두에게 HBM4에 대한 납품을 요청을 했다는 점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삼성전자도 HBM4를 성공을 했죠. 그럼 물론 성장성이 하이닉스만큼 부각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내가 가격대를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될지를 꾸준하게 봐야 되고 그걸 타점을 잡고 즉 주도주를 매매하는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닥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쵸 지금부터는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는 뭐 이런 미국과 일본의 신고가 종목군들 왜? 미국과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요. 신고가 종목군들 그리고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미국의 빅테크 중에서도 엔비디아 말고는 거의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브로드컴이 지금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르면서 브로드컴이 급등세를 만들고 있죠.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모든 가격대 프리미엄이 아예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치솟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익 금액을 늘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기 위해서
그렇죠. 단기간에 수익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타점이 중요하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부분, 제가 최근에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섣부르게 제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시세 자체가 움직이는 상황에 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시장이 빠지지 않는 구간, 그 부분은 지금 왔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격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상승이 나올 때까지. 저점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확인하고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삼성전자의 프리미엄이 빠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뭘 해야 돼요? 수익 금액을 높이기 위한 대량 매수를 해야 될 타점이 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시장 관련돼서 제가 꾸준하게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주도주 관련돼서도 꾸준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도 신고가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다른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소통방 입장 가능하고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다리는 이유는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대가 상승하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어디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강할 때 제가 태성을 매매한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을 맞춰서 매매를 한 결과, 그쵸, 쭉 내려서 보시면 단 며칠 만에 50%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삼성전자가 강할 때 삼성전자 HBM 관련주로 분류되었었던 DI 같은 종목군들 보시면 어때요? 그쵸? 수익 구간 계속 발생하죠. 신고가 구간에서만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25%, 14%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발생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시세 구간에 들어갔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러면 DI, PSK 홀딩스 이런 구간이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반등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때 내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큰 수익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한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잡기 위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한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주도주를 잡을 수 있고 신고가 종목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어려운 시장이 진행되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75원 정도, 1,5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은 선반영하고 가격 반영이 끝났다. 여기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5만 원 이탈해서, 그쵸, 뭐 4만 원 이탈하는 상황까지 나오기 어려워요. 수익금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1월달이 시장이 좋을 겁니다. 그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들
내용들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